에이수스의 비보북 시리즈는 뛰어난 가성비와 무난한 기본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인업입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또 특가로 구매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 중 하나인데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그 라인업의 신제품입니다. 지금부터 2023 에이수스 비보북 16X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제품 본체는 쿨 실버 색상의 은은한 메탈 마감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판에는 비보북에 적용되는 비대칭 디자인의 사선 로고가 눈에 띄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견고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제품은 밀리터리 등급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포트 구성은 오른쪽에는 열 배출을 위한 에어벤트, 좌우로 USB 3.2 Gen2를 지원하는 A타입 포트, 상태 LED, 풀 사이즈의 SD카드 슬롯이 있고 반대편에는 오디오 잭, 썬더볼트 4와 화면 출력, USB PD 충전 등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USB 3.2 Gen2를 지원하는 A타입 포트, HDMI 2.1 포트,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풀사이즈 포트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고 유선랜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포트 구성입니다. 디스플레이 힌지의 경우 평평하게 펼쳐지는 180도 힌지 타입입니다. 180도로 펼쳐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 활용도가 좋은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에이수스에서 나노 엣지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16인치의 16:10 비율 FHD급의 WUXJ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습니다. 16인치의 FHD급 해상도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20Hz의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고 최대 300니트의 밝기, sRGB 100%의 색 재현율을 보여주는 꽤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이 하이엔드 모델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 모델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을 보면 웹캠이 있는데 이 웹캠을 물리적으로 아예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방식의 웹캠 프라이버시 실드가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터치패드 우측 상단에는 지문인식 센서를 내장하여 손쉬운 윈도우 로그인 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10키베어의 키보드를 탑재하였고 백라이트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에르고 센스 키보드를 탑재하여 적절한 키 반발력과 배치를 보여주는데 덕분에 타건감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아마 누구나 만족할 만한 노트북 키보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120W의 DC 어댑터가 제공되며 기본 충전기로 최고 성능을 낼 수도 있고 USB PD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PD 충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에이수스 비보북 16X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CPU는 인텔의 12세대 i5 12450H 8코어 12스레드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인 RTX 4050 6GB 모델을 탑재하였고 최대 TDP는 55W입니다. 램의 경우 DDR4 규격의 16GB 온보드 메모리가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십자 드라이버 하나로 합판을 열어서 내부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부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싱글팬 구조라는 것입니다. 내장 그래픽까지 탑재했는데 싱글팬 구성은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 RTX 4050 자체가 발열이 많은 그래픽이 아니다 보니 어느정도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싱글팬 구조여도 나름 히트파이프 구성이 튼실한 편이고 실제 발열 측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DDR4 메모리 슬롯이 보이는데 기본 16GB 온보드 구성에 별도의 슬롯을 제공하여 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SSD는 기본 512GB의 NVMe SSD를 탑재하였고 슬롯은 한 개뿐이라서 추가 확장은 안되고 업그레이드만 가능합니다. 이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서 벤치마크부터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CPU 벤치마크로 시네벤치 릴리지 13을 구동해봤는데요. 멀티코어는 8503점, 싱글코어는 1533점이 나왔습니다. 고성능 H라인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일반 저장류 프로세서보다는 더 나은 점수를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게이밍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 동일한 프로세서의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조금 부족한 멀티코어 점수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3D 벤치마크로는 3D마크 3종을 실행해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19523점, 타이밍 스파이는 6836점, 마지막으로 포트로얄은 3936점을 보여주었는데요. 55W급의 RTX 4050 그래픽이지만 확실히 전성비가 좋은 그래픽 칩셋인 만큼 좋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부분에서는 동일한 프로세서 구성의 게임 노트북보다 오히려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게이밍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외장 그래픽이 달린 제품인 만큼 게임 프레임 테스트로 성능을 측정해봤는데요. 먼저 오버워치2를 FHD급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144프레임, 하위 1%는 60프레임 보여주었고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95프레임, 하위 1%는 5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옵션 기준으로는 평균 140프레임,
하위 1%는 50프레임을 보여줘서 오버워치 2 정도는 FHD급 120Hz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양을 더 타는 배틀그라운드 테스트입니다. 배그의 경우 WUXG 해상도 렌더링 스케일 100%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95프레임, 하위 1%는 50프레임을 보여줬고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75프레임, 하위 1%는 3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배그는 사양을 좀 타는 게임이다 보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민 옵션이라고 불리는 3 울트라 옵션의 경우 평균 80프레임, 하위 1%는 45프레임 정도로 플레이를 할만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사양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 벤치마크와 플레이 테스트입니다. 우선 벤치마크의 경우 WUXJ 해상도 기준 레이트레이싱을 끈 벤치마크는 최저 옵션 74프레임, 최고 옵션은 53프레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 기능을 켜면 최저 옵션은 48프레임, 최고 옵션은 3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DLSS를 아예 꺼버린 벤치마크는 최저 옵션이 37프레임, 최고 옵션이 16프레임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FHD급 해상도에서 중간 옵션은 평균 72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48프레임 정도가 나왔고 여기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켜면 평균 40프레임, 하위 1%는 29프레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게이밍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게이밍 성능이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오버워치 2 같은 최적화가 좋고 요구사항이 높지 않은 적당한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게임 외에도 작업 면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 에이수스 비보북은 크리에이터에게도 좋은 제품인데 몇 가지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능의 경우 게이밍 용도로 써도 어느 정도 괜찮을 정도다 보니 간단한 3D 모델링이나 렌더링 등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알텍 3060 게이밍 노트북으로 3D 작업을 배우고 있는 지인에게 비보북 16X를 써보겠는데요. 작업용으로는 알텍 3060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아주 무거운 작업이 아닌 이상 아마추어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사진 편집이나 글 작성 용도로 사용을 해봤는데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카메라에서 사진을 옮기기 꽤 유용했고 포토샵으로 2600만화소의 원본 사진 여러 장을 편집해도 전혀 버벅임이 없어 준수한 성능으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해상도는 FHD급이지만 16인치의 넓은 16:10 비율의 디스플레이에 키보드 타건감도 꽤 좋아서 작업할 때 매우 쾌적한 환경을 보여줬습니다. 전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했거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조금 낮은 부분과 몇 가지 단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 구성 자체는 준수한 편입니다. 이 정도 구성이면 적당한 게이밍용으로도 나쁘지 않고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도 상당히 좋은 노트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열과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발열의 경우 대기 상태에서는 중앙 부분이 살짝 뜨끈한 정도였는데 팬이 한 개인 점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플로드 시에는 상판 부분이 최대 44도씨까지 올라가긴 했으나 이건 역시 싱글팬임을 고려해보면 생각보다 발열이 크지 않았습니다. 프로세서 내부 온도도 3D마크 타임스파이 데모 기준으로 CPU 최대 98도씨, GPU 최대 75도씨 정도로 꽤 괜찮은 발열 제어를 보여줬습니다. 소음의 경우 대기 상태와 플로드 상태 두 가지로 측정을 하였고 각각 28dB과 48dB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대기 상태에서는 소음이 전혀 거슬리지 않았고 플로드 역시 50dB를 넘지 않아서 꽤 조용한 편에 속했습니다. 2023 에이수스 비보 16X의 가격은 2013년 7월 다나와 최저가 기준 130만원 후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비보북 특성상 할인 기간에 구매하면 더욱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비슷한 가격대의 게이밍 노트북들보다 나은 부분도 있어서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2023 에이수스 비보북 16X에 대해서 리뷰해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